자, 그러면 전화 상담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인데요. 바로 증상부터 먼저 볼까요? 65세 남성분이신데요. 두통을 호소하십니다. 바늘로 머리를 찌르는 느낌이 들고요. 간헐적으로 심하게 통증이 오는데요. 초음파 검사 후에 약을 먹어봤지만 별다른 호전은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네, 두통을 호소하시는 시청자님 바로 만나볼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두통 때문에 고민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가 예. 바로 이 부분 원장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상담 받아보세요. 예. 네, 아버님.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지금 안녕하십니까. 두통 때문에 많이 고생을 하셨는데요. 이 두통이 예. 생긴 지가 얼마나 되시나요? 이 증상이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거네요. 예. 예. 그 하루 중에 두통이 뭐 몇 번 정도 이렇게 일어나는 시기인가요? 아니면 계속 꾸준하게 두통이 있으신가요? 그 하루 종일 그렇지는 않고요. 일주일에 네. 한 2, 3회 정도 그렇게. 일주일에 2번에서 3번 정도요. 예. 그리고 두통이 있을 때 그 아픈 부위가 딱 정해져 있으신가요? 아픈 부위는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예. 뭐, 오른쪽 되었다가, 뭐, 왼쪽이 되었다가, 어떤 때는 예. 뒤쪽으로도 그렇고, 그게 아픈 예. 것도 이상하게, 예. 그냥 뭐, 무심하게 아픈 게 아니고, 네. 일반 그 두통하고는 틀리게, 네. 뭐, 바늘로 꽉 찌르는 그런 느낌인데, 예. 그게 계속 찌르는 게 한 3, 4초 간격을 두고, 예. 콕콕 찌르는데, 네. 아주 이건 견디지 못할 정도로 심합니다, 고통이. 그래가지고, 예. 이건 뭐 만약에 이제 그런 증상이 나타났다 하면은 모든 걸 제치고, 그냥 막, 뭐, 찬물에 머리를 또 넣거나 아니면 그 이제, 저기, 소지하고 있던 그 약을 네네. 또 복용하고, 그런. 그 약이라는 건 진통제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이제 거기 저 동네에 예. 신경과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예. 그 이제 약을 주는데, 그 약을 이제 3일 분에 한 번 받으면 계속 3일 하루 종일 계속 복용하는 게 아니고, 예. 이게 이제 며칠 만에 한 번씩 아프니까 아플 예. 때만 열이 먹습니다. 아플 때만 그냥 드시라고 주신 약이에요? 아니, 그거는 그 병원에서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계속 그 꾸준하게 제가 드시라고 스스로, 했는데. 네. 예, 스스로 이제 이렇게 하는 게 안 좋겠다 싶어 이렇게 합니다. 혹시 혈압은 있으신가요? 그런 건 없어요. 혈압이나 당뇨나 뭐 이런 질병들은 없으시고요. 예, 그런 반증은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그 머리 아프면서 좀 어지럽다거나 이런 느낌도 같이 있으신가요? 어지럽고 그런 느낌은 난 전혀 없습니다. 어지러운 건 하나도 없으시고. 없어요. 예. 그러면은 이게 어떤 거를 뭐 특정한 걸 드셨다거나 속이 좀 더부룩하거나 뭐 설사가 난다거나 이런 증상이 같이 수반되나요? 그런 증상 하나도 안 그런 느껴본 적이 것도 한 번도 없고 없습니다. 예. 다른 증상은 단지 없이. 머리만 그런데 이게 뭐 무슨 뭐 병인지 아니면 예. 뭐 이게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외제 예. 뭐 바깥에 나갈 때도 뭐 딴 건 없어도 이 약은 꼭 소지하고 예. 갑니다. 뭐한 새벽에도 어떨 때는 새벽에도 갑자기 네네. 이제 아플 때가 있는데 그때도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잠을 무슨 못 자니까. 예. 그 근데 약을 지금 또 복용하고 그러면 또 예. 지금 검사했던 거를 보니까 초음파 검사만 하고 다른 MRI나 이런 거는 찍어보시진 않았나요? 예, 그건 안 해봤습니다. 예. 지금 초음파 검사를 하는 거는 그 머리로 흘러가는, 그러니까 뇌동맥에서 머리 쪽으로 흘러가는 혈액의 흐름을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 그거는 이제 박동성 두통이 있다거나 아니면 혈행 장애 때문에 온 두통을 보겠다는 건데, 그것만 검사해서는 알 수 있는 정보가 그렇게 많지는 않으세요. 그렇습니다. 지금은 일단 원인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이게 뭐 뇌에 기저질환이 있는 건지 일단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 그러니까 기저질환이라는 거는 뭐 뇌 속에 이제 뭐 예. 최악의 경우에는 종양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예. 만성적으로 좀 염증이 진행되고 있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일단 먼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예. 대개의 경우에는 두통이 유발되는 가장 큰 원인들은 스트레스성이나 아니면 근육 긴장에 의한 그런 두통들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예. 한방적으로 일단 처음 시도해 볼 수 있는 거는 그 예. 목이나 아니면 어깨 그리고 목 앞에도 근육이 있으세요. 그런 근육들의 긴장이 유발이 되면 그걸로 인해서 두통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원인이 스트레스성이다 보니까 이게 뭐 꾸준하게 두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자극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만 나타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근육의 이완을 시켜줄 수 있는 치료들이 먼저 필요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는 침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들이 가장 간단하긴 할 수 있으실 거고 또 근육을 좀 오랫동안 자극할 수 있는 약침이라든가 이런 것도 좀 같이 해볼 수는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또 증상의 동반 여부에 따라서 두통의 원인이 워낙에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같이 동반되는 증상이 뭔지 좀 이렇게 오랜 기간을 두고 같이 좀 얘기를 나눠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뭐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기 때문에 이제 딱히 생각나는 게 없으셔서 이제 두통이랑 같이 유발되는 증상이 없다라고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도 꾸준하게 이제 저희랑 같이 얘기를 하시다 보면은 아 이런 경우에는 내가 두통이 나타났던 것 같다라는 그런 경향성을 또 보일 수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증상에 따라서 저희 한방에서도 뭐 바나백출 천마탕이라든가 뭐 청산견통탕이라든가 이런 두통에 쓰는 탕제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을 좀 구분을 하는 게 일단은 필요해 보이세요. 아니 그렇다면 저기 죄송합니다. 좀 전에 네. 그 무슨 탕이라고 하셨어요? 그거는 탕제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워낙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기혈이 허약해서 올 때는 뭐 십전대보탕이라든가 보중익기탕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담음으로 인해서 이게 뭐 어지러운 증상이 동반되면은 뭐 바나배출 청마탕이나 이런 것도 활용할 수가 있고 그런 탕제는 지금 당장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니세요. 그건 꾸준하게 저 좀 오랫동안 얘기를 해보고 동반되는 증상이나 수반되는 걸 좀 같이 변증을 해볼 필요성이 있어 보이시고 당장에는 이제 제일 많이 오는 게 근육 긴장성이나 이런 두통이시니까 그쪽으로 먼저 침 치료랑 약침 치료 이걸 먼저 시작해 보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예. 뭐 두통 때문에 침을 맞아보신 적은 있으세요? 없습니다. 한의원이 그쪽으로는 한번 가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임상에서 보면 이제 아버님처럼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뭘로 쫓는 것 같다고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렇게 뭐 전기가 흐르는 것처럼 찌릿찌릿하다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보통 이제 그 통증이 오면 원래는 그 병원에서 주는 진통제도 잘 안 듣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런 경우에 이제 한방에서 주로 이렇게 변증을 내릴 때, 변증이라는 건 이렇게 구분을 할 때 보통 혈담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담이라는 건 아시죠, 담. 뭐 근육 같은데 담이 붙으면 이렇게 뭐 움직일 때 통증이 오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담의 성분이 혈액 속에 녹아서 이렇게 흘러다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흐르다가 어느 부분에 혈관에 소통이 좀 잘 안 된다든지 그런 부분에 걸리면 통증을 그런 식으로 좀 일으키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한방에서 이제 치료할 때 아까 이제 앞에 임청남 원장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근육을 풀어주는 치료도 해주는 게 좋고요. 저 같은 경우에 임상에 오시면 이제 사열 치료를 사열하고 정열이라는 치료를 많이 하는데 몸 안에 있는 어혈을 제거해주는 치료를 많이 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어느 정도 근본적인 치료로 가까이 치료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는 가까운 한의원이나 아니면 그 동네에서 조금 이제 잘하시는 한의원에 가서 진찰을 받아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피가 모자르셔서 그럴 수도 있고 돌려주는 힘이 부족해서 올 수도 있고 혈관 자체가 조금 좁아지거나 막혀서 올 수도 있고 하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총칭해서 약간 우리 한방에서 이제 어혈이라는 개념으로 설명을 드리는데 몸에 있는 어혈을 좀 빼주고 그리고 나이가 드실수록 몸에 있는 어혈은 많아질 수밖에 없어요. 신경을 많이 쓰셔도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피로해서 오실 수도 있고 외부적인 타박이나 뭐 이런 다른 외상으로 인해서 오실 수도 있는데 어혈을 풀어주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빼주는 방법도 있고 우리가 희석을 시켜주는 방법도 있죠. 그래서 몸 안에서 맑은 피가 많이 만들어지면 그만큼 이게 희석이 됨으로 인해서 피가 맑아지는 효과도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지금 이렇게 대화만으로는 진단을 해드리기가 좀 힘드니까 꼭 이렇게 멀리 아니시더라도 가까운데 이렇게 훌륭한 한의사분들 많이 계시니까 진단을 받아보시고 한방적인 치료를 한번 받아보세요. 그러면 아마 근본적으로 어느 정도 가까이 치료가 되실 거예요. 네, 시청자님. 네, 두 분 원장님께서 다양한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일단은 정확하게 어떤 원인이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니까요. 가까운 한의원 내원하셔서 진단 받으시고 치료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화 감사합니다. 네, 두통에 대해서 상담이 나왔는데요. 저희가 두통하면은 관자놀이가 아픈 편두통도 있고 또 뒷목이 뻐근해지는 그런 두통도 있고 참 종류가 다양한데요. 안상원 원장님, 실제로 이 한의원에 내원하시는 환자들을 보면은 어떻게 치료를 하시나요? 그 부위에 침을 놓나요? 네, 그 두통도 사실은 그 종류나 원인과 치료법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어떤 원인 때문에 두통 증상이 왔는지를 진단을 한 다음에 그거에 맞는 이제 치료법들을 선택을 해서 시행을 해야 효과적으로 증상이 완화가 될 수가 있죠. 보통 이제 편두통 같은 경우에 한쪽 측면만 이렇게 그 쪼이는 것 같은 그런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에는 그 측면 부위에 아까 우리 김인수 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열요법이라고 해서 이렇게 피를 좀 내주는 그런 그 침치료를 갖다 하는 경우들도 많고요. 또 신경성 두통인 경우에는 우리 관자놀이라고 하죠. 이 부분에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관자놀이에 직접 침치료를 한 후에 근육이나 힘줄들을 갖다 이완시켜주는 이런 마사지 치료도 굉장히 효과적이고요. 또 이게 뒷목이 뻣뻣하게 굳어 올라가면서 후두통, 뒷골이 땡기는 그런 통증에는 부항치료나 침치료 또는 추나요법 같은 치료 방법들이 효과적이기 때문에 일단은 환자분들의 두통의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알겠습니다.